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카메라로에서 작업을 하고 어디서부터 포토샵에서 작업해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브릿지, 카메라로, 포토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카메라로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플러그인이라고 했습니다. CR이라고 하는 요 아이콘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고요. 이 BR과 PS는 여러분 컴퓨터에 당연히 깔려 있겠죠. 그렇지만 CR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찾아보셔도 단독으로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 브릿지에 딸려 있는 카메라로, 포토샵에 딸려 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브릿지에 속해 있는 카메라로와 포토샵에 속해 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 가지 더, 이 포토샵 안에 필터 안에 카메라로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카메라로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필터의 개념입니다. 필터로서의 카메라로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가지는 기능은 같지만 다른 겁니다. 브릿지를 이용해서 카메라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고 그리고 보고 또 선택하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브릿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로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로 파일, 이 로 파일을 컨버팅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로 파일은 JPG랑 비교했을 때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 조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카메라 롤을 얘기할 때 또는 라이트룸을 얘기할 때 비파계 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파계 조정. 이건 뭐냐? 이미지를 덜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안 깨트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지를 JPG에 비해서 덜 깨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파괴라는 말을 써요. 비파괴. 그럼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건 파괴냐? 예, 어느 정도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화가 일어난다고 하죠. 특히 이제 JPG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열화가 좀 일어나게 됩니다. 열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열화가 계속 진행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토샵에서 최대한 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조정 레이어를 쓰는 거였어요. 이 조정 레이어라는 걸 쓰게 되면 좀 열화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카메라 로에서 하고 어디서부터 포토샵에서 하는 게 좋은가? 일단 로 파일은 기본적으로 큰 덩어리, 전체적인 조정을 할 때는 카메라 로에서 하지만 부분적인 조정을 할 때는 포토샵으로 좀 가져가셔도 돼요. 부분적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정 레이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선택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 부분적인 조정도 사실은 카메라로 안에서 보시면 우리가 뭐 그레듀에이티드 필터라든지 방사형 필터라든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카메라로에서 가능합니다. 내 작업은 어디까지는 카메라로에서 진행하고 어디서부터는 포토샵에서 진행하겠다. 이런 식의 작업의 흐름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로 파일인 경우에는 전 무조건 카메라 로에서 작업을 하겠죠. 기본에서 작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카메라 로에서 합니다. 그리고 색수차 제거 이것도 카메라 로에서 하죠. 왜곡 보정 이런 것들도 카메라 로에서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조정에서 브러쉬라든지 방사형 그 다음에 그레듀에이티드 필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분적인 조정도 여기서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카메라로에서 뭐 먼지를 지우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좀 느려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가게 되면 이제 조정 레이어를 써서 이쪽 여기서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죠. 조정 레이어로 조금 더 세세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점이나 먼지, 흠,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는 이런 지우는 작업들은 저는 포토샵에서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해서 부분적으로 조정한다든지 합성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포토샵에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물 리터칭 이런 것들도 카메라로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포토샵에서 하고 있습니다. JPG 파일이라면 이게 JPG 파일이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JPG 파일이다. 그럼 사실은 JPG 파일 같은 경우는 브릿지에서 포토샵으로 이렇게 바로 넘겨가지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조정 레이어, 점 먼지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JPG 파일인데 이 카메라 로의 기능을 이용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카메라 로에서 열기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똑같이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질적인 작업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 파일인 경우에는 당연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카메라 로우로 열리겠죠. 그럼 이렇게 카메라 로우로 열린 상태에서 이 기본에 있는 것들, 우리 노출이라든지 밝기, 그 다음에 명암 대비, 전체적인 대비, 그리고 이 영역별로 밝은 영역은 난 조금 내리고 어두운 영역은 조금 올리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텍스처와 명료도, 안개 현상 제거를 좀 올려서 구름도 좀 살려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일하면서 이 한글판을 잘 안 쓰고 다른 내용들만 계속 강의를 하다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번 주 강의 때문에 봤더니 이 색상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색보정으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네, 제가 이 부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색보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컬러 그레이딩, 그래서 컬러는 색상, 그레이딩은 등급, 이렇게 해서 색상 등급이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한글판에서. 예, 근데 이렇게 색보정으로 바꾼 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여담이었고요. 자, 그리고 광학을 열어서 색수차 제거, 그리고 프로필 교정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르기 도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똑바르게 하기 툴이 있어요. 예전엔 여기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꼭 자르기 툴 안에 들어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 수평선을 맞춰 볼게요. 그리고 다시 기본 조정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금 밝은 거네요. 조금 눌러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열기, 그리고 이제 포토샵에서 부분적으로 내가 작업하고 싶은,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시입니다. 꼭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작업 흐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조정 레이어를 이용해서 좀 전체적으로 어둡게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었죠, 우리. 그리고 이제 만약 먼지를 지워야 된다. 그러면 아직 먼지 지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시즌 2에 사실 이미 다 있거든요, 내용은. 근데 아직 한글판으로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지 지울 때 뭐 스팟 브러쉬 도구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스팟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먼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CCD에 있는 먼지는 한 번에 제거하려면 카메라 로에서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기능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카메라 로에서도 되고 포토샵에서도 되는 기능들이 있죠. 사실 이 점 먼지, 이런 흠 지우는 이런 기능들은 카메라 로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포토샵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카메라 로에서 쓰면 편하냐? CCD에 묻은 먼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거를 한 다음에 싱크, 동기화를 해주는 게 더 편리하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기능이 있을 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카메라 로에서 하는 게 편리한지 포토샵에서 하는 게 편리한지,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이 더 익숙한지, 그리고 어느 쪽이 퀄리티가 더 높은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덜 손상시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작업이 갇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발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작업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포토샵에서 작업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가 이렇게 작업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바뀌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는 작업의 흐름을 잘 못 잡을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기 전까지는 비슷한 작업 공정을 계속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냥 끝내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저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저 선생님의 왜가 합당한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저는 공부하는데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포토샵에서 이렇게 지워도 되지만 만약에 아주 여러 장의 사진을 동기화를 시켜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 롤에서 먼지를 지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리사이즈가 되지 않은 상태, 원래 카메라가 찍은 원본 사이즈 상태, 그 상태를 보통 저장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를 변경해야 되거나 프린트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 다른 버전의 저장을 만들어서 사이즈를 변경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미지 크기를 픽셀로 바꾸고 픽셀을 긴 변을 1000픽셀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리고 이거는 JPG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파일에 4번으로 저장. 이게 포토샵이 버전업이 되면서 갑자기 또 바뀐 게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 보통 그냥 컨트롤 시프트 S 누르면 여기서 JPG로 저장하고 싶을 때 파일 형식을 누르면 여기 JPG가 있었거든요. 근데 JPG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느냐? 바로 저장하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4본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파일 메뉴에 4본 저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본 저장으로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눌러보시면 여기에 JPG가 있죠. 그리고 이름을 여기다가 저는 뒤에다가 1000픽셀짜리 또는 만약에 웹에서 쓸 거다 웹 1000픽셀 파일 이름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붙여 놓는 거죠. 그러면 이름만 보더라도 빨리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정보를 붙여 놓는 편입니다. 저장. 그리고 당연히 JPG 파일에서는 기본 또는 기본 최적화인데 저는 보통 그냥 기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품질은 꼭 12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끄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PSD 파일로 다시 저장할 거냐 안 할 거 물어보는 건데 이미 저장했기 때문에 아니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 파일일 때는 당연히 카메라 로에서 하는 일들이 많고 포토샵으로 넘어오면 아주 부분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JPG 파일이다. 그러면 JPG 파일은 기본적으로 그냥 더블 클릭을 하면 포토샵으로 이렇게 바로 열리게 되겠죠. 그럼 포토샵으로 바로 열렸으니까 포토샵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정 레이어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밝기 그리고 곡선을 이용해서 명암 대비를 좀 조절해주고 그리고 여기 지금 수평선 안 맞은 거 이거는 자르기 도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똑바르게 하기라는 툴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카메라 로처럼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치면 됩니다. 부분적인 조정, 올가미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제일 위로 올리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게 아래로 갔을 때랑 위로 갔을 때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밑에 거에 적용돼서 제일 위에 적용되는 거랑 얘가 첫 번째로 적용되고 위로 적용되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래쪽을 나는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리고 포토 필터 같은 걸 이용해서 전체적인 색 온도를 좀 쿨톤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배경에 가서 먼지를 이제 지워야 돼요. 그러면 먼지 지우는 거 아까랑 똑같이 가능합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지를 찾아서 지우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주는 뭐냐면 로 파일과 JPG 파일의 작업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저장할 땐 당연히 여기서 W1 이렇게 PSD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 파일도 필요하다면 JPG로 저장할 수도 있고 PNG로 저장할 수도 있고 합친 뭐 TIF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의 작업 흐름에 맞도록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JPG 파일을 카메라 로에서 작업하고 싶어요. 그럼 보통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카메라 로에서 열기 정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는 게 다 됩니다. 근데 정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해서 열기 하시면 이 JPG 파일을 로우 파일처럼 인식해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점은 온도와 색조 이 부분이 00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노출도 조정이 되지만 잘려 나간 부분은 조정이 힘들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게 하고 예를 들어서 밝은 계열은 좀 어둡게 떨어뜨린다든지
텍스처, 명료도, 활기 이런 거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광학에서 색수차 제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리고 프로필 교정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프로필 교정도 사용자 정의에서 제조사를 찾아주시면 자기 걸 찾아줍니다. 이런 기능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열기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포토샵에서 추가적인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카메라 롤에서 뭔가 작업이 좀 부족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필터를 이용해서 여기 카메라 로 필터를 다시 열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작업은 포토샵의 필터의 개념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카메라 로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카메라 로 필터보다는 카메라 로에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JPG라도 카메라 로에서 로 파일처럼 열어서 작업하는 게 조금이나마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작업 중간에 카메라 로 필터에 있는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면요. 두 개가 중복되는 어떤 기능이 있다. 그러면 저는 카메라 로에서 먼저 작업하는 걸 권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 먼지, 점, 흠 지우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먼지, 흠 이런 것들은 포토샵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CCD에 먼지 있는 것들은 여러 개 파일을 작업할 때 한 번만 지우면 동시에 동기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기능은 카메라 로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로 파일에서 색수차 제거라든지 왜곡 수정 이런 것들은 다 카메라 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 기본 패널에 있는 밝기, 명암 대비 채도, 색,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은 추가적인 세세한 작업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릿지에서 뭘 하고, 카메라 로에서 뭘 하고, 포토샵에서 뭘 하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정리하신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